자,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돌핀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앞에 경기 이제 스틸러스였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난투극을 펼쳤던 또 다른 한 팀 이제 브라운스의 경기인데 사실 그래서 스틸러스랑 브라운스 둘 다 이제 뭐 출장 정지를 받은 선수들도 있지만 이 경기에서 부상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다음 주 경기가 예상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막상 마이애미다. 또 뚜껑 열어보니까 상대가 마이애미죠. 뭐 벵갈스, 마이애미 돌핀스 막 이래요. 그렇죠. 두 팀 다 대진호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브라운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돌핀스 먼저 말씀드리면 뭐 돌핀스는 지난주까지 이제 2연승을 하다가 네. 2연승이 이제 버펄로 빌스 상대로 해서 이제 멈췄죠. 음. 근데 이제 그 돌핀스가 이제 2연승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원동력은 뭐 쿼터백 피츠패트릭이 들어오면서부터 공격력이 상당히 살아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팀 분위기가 많이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좀 잘 됐었는데 뭐 빌스의 강한 수비를 맞아서는 그 공격력이 뭐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돌핀스의 수비가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뭐 조시 앨런이라든지 버펄로 빌스의 공격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네. 이날은 그 빌스 공격도 상당히 잘하는 팀처럼 보였다. 그래서 돌핀스가 또 이날 패했었는데 돌핀스는 그러면서 이제 리그 랭킹으로 봤을 때 수비가 31위, 그래서 실점도 31위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돌핀스는 그렇게 어쨌든 뭐 2연승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못하는 팀이다. 그러니까 리그 하위의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브라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뭐 결장하는 선수들 그런 어떤 그래서 전력이 좀 유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라커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침울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시 한번 팀이 단합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팀들이 이런 것들을 좀 역으로 활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우리 팀이 다들 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언더도그라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편이 뭐 우리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팀들이 이거를 자기네 팀 선수들 동기부여하는데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분위기가 브라운스가 사실 이제 상당히 이제 지탄을 받고 뭐 승패를 떠나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팀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라커룸 분위기를 다시 수습할 거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네.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팀들이 보통 이제 우리 대 바깥 세상의 대결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네들끼리 라커룸을 다지고 단합해서 이제 경기를 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의외로 경기로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조금 약간 그런 면으로 브라운스가 이걸 라커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고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로 삼아서 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기력을 좀 보면 어쨌든 이제 지난주 경기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난투극만 기억하게 됐지만 경기력이 좋았다. 특히 이제 그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주 경기에서 이제 전반전에 정말 경기력이 좋았고 그리고 또 최근 몇 경기의 트렌드를 보면 메이필드가 턴오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경기를 이끌고 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실수투성이의 쿼터백에서 지금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닉 첩이 이제는 리그 러싱 리더 중에 한 명으로 도약을 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 웨펀이 더해졌는데 카리먼트. 그래서 러싱 공격도 많이 좀 상승세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비스 랜들이라든지 오델 베컴 같은 이제 선수들도 조금씩 이제 메이필드와 같이 좀 상승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량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이제 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기량으로 봤을 때 돌핀스 정도는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브라운스의 승리를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만 놓고 봤을 때 랜들이라는 확실한 존재가 있는 것이 좀 브라운스에게 좀 뭔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경기 이제 카리먼트 선수가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사실 스탯을 많이 기록하진 못했는데 서드다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퍼스트다운을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카리먼트가 굉장히 좀 힘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저력이 있는 선수죠. 네. 그리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좋은 경기력이 아니라 더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나. 아직도 약간 하고 나서도 또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속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상대가 마이애미인 만큼 이 경기는 잡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인데 저는 펠컨스의 승리를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일단은 그
한 주 바이위크를 가진 이후에 음.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고 그렇죠. 구영애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지금 2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구영애 선수가 아까 뭐 천사 이런 얘기 잠깐 AI 하셨었잖아요. 천사들. 네. 구영애 선수가 뭔가 그런 음. 그 행운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이 억측을 네. 해보겠습니다. 뭐 사실 억측은 아니죠. 사실 이제 두 팀 다 사실 지금 3승 7패로 성적은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면 기록만 보면 3승 7패로 성적이 같은데 양 팀의 분위기는 다르죠. 네. 팔콘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주간의 바이위크 이후에 엄청난 기세로 지금 전반기와는 완전히 다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일부에서 이제 그 한 줄 평하면서 이제 팔콘스가 선수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코칭 스텝이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팀이 턴어라운드 된 거 보면 외야의 천사들처럼 이렇게 다른 힘이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 천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달라진 선수가 한 명이 그렇죠. 있죠. 구영애 선수가 합류했죠. 그렇죠.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그럼 이게 팔콘스에게 그 천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팔콘스는 지금 무서운 기세죠. 두 경기이긴 하지만 맞아요. 전반기 8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더군다나 상대했던 팀이 세인츠 펜터스 그리고 펜서스. 그렇죠. 특히 세인츠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3승 7패로 2연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3승 7패거든요 여전히. 네. 근데 그럼 극단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을까? 아 1승 7패로 해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1승 7패로 시즌을 출발해서 전반기를 플레이오프에 간 팀이 있느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NFL 역사상 1승 7패로 시작을 해서 플레이오프 간 팀은 없고 가장 턴어라운드가 많이 된 팀은 8승 8패까지 해서 5할로 승률을 마감한 팀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간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잘 수 없죠. 9승 7패 만약에 해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NFL에서는 아직 그런 전례가 없지만 작년 시즌에 NHL에서 우승했던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작년에 스탠리컵을 NHL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팀이 어떤 팀이냐? 그 전반기까지 NHL 리그 전체 꼴찌 팀이었다. 그 전체 꼴찌였던 팀이 후반기에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면서 막 11연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 막차로 들어가서 무서운 기세로 결국은 스탠리컵 우승까지 했다. 맞아요. 그 모멘텀을 잘 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긴 하다. 전반기까지 리그 전체 꼴찌였던 팀이 NHL 스탠리컵 우승한 경우도 있다. NFL에서는 아직 없지만 또 모르지 않느냐. 일단 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같이 극단적으로 전반기에 리그 전체 꼴찌였다가 후반기에 무서운 이제 그 스퍼트를 해서 그 모멘텀으로 우승까지 하는. 그러면서 이제 창단 후 첫 우승을 했는데 팔콘스도 아직까지 슈퍼볼 우승이 없거든요. 평행 이론 뭐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뭐 극단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바라세요? 아니요. 저는 가슴에 요거 달고 오셔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란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재밌는 한번 시나리오도 생각해보자. 근데 이제 워낙 두 경기의 페이스가 좋았으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면 또 모르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팔콘스의 상승세가 2경기까지는 최소한 앞으로는 뭐 더 두고 봐야겠지만 2경기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지금 팔콘스가 잘하고 있는 그 트렌드에 또 맞는 상대방을 만났다. 지구 라이벌이고 또 팔콘스가 승리한 그 2연승의 그 원동력을 보면 갑자기 강해진 수비가 상대방을 엄청나게 프레셔해서 색을 많이 하고 거기서부터 프레셔를 통해서 턴오버를 많이 유도를 해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누구냐? 턴오버 머신 제이머스 윈스턴과 버커니어스라는 거죠. 그래서 펠콘스의 그 수비 트렌드에 딱 맞는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렌드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면서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이어가지 않을까. 또 이제 버커니어스도 또 좀 보면 이 버커니어스가 사실은 그 공격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리시버들이 너무 좋고 에반스나 컨리나 그 리시버들이 너무 좋고 다 정상급의 지금 스탯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을 이용해서 윈스턴이 패싱 공격을 잘 만들어가긴 하는데 상대방이 강한 패스러시로 들어오면 사실 거기에 응수하는 거는 러싱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버커니어스가 러싱 공격은 리그 하위권이다. 그래서 거기에 또 대응할 만한 공격력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매치업으로 봤을 때 양 팀의 매치업으로 봤을 때 지금 펠콘스한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걸로 봤을 때 팔콘스가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연승 행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펠컨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 그리고 뉴올리언스 세인츠입니다. 역시나 이제 같은 이 남부지구의 맞대결이 되겠어요? 저 같은 이제 남부지구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그 팔콘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팔콘스에게 업셋을 당했던 두 팀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팀이 그 몇 주 전만 해도 이 경기 이기고 이 경기 이기고 이렇게 체크할 때 분명히 승리하는 상대로 체크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두 팀 다 공교롭게 이 팔콘스의 이제 재물이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1패를 당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렇게 그 NFC 남부지구의 네 팀이 이제 서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쨌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지구 경기들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두 팀을 보면 사실 그 분위기가 그 후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죠. 지금 보면 세인츠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강팀들은 한번 그런 패를 당하면 이를 갈고 나온다. 다시 그런 패를 또 당하지는 않는다. 근데 역시 이제 세인츠는 이를 갈고 나서 버커니어스를 상대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고 팬더스도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또 마침 만나는 상대가 세인츠다. 그래서 정상 궤도에 다시 복귀한 세인츠를 만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참 그 운도 없다. 세인츠는 그 일격을 당한 후에 버커니어스를 만나서 그렇죠. 정상 궤도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팬더스는 세인츠를 만나네. 라는 것이 좀 운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네. 근데 이제 팬더스의 좀 상황을 좀 보면 팬더스가 이제 1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격력이 사실 초반에 4연승 할 때 그럴 때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카일 앨런이 쌔도 많이 당하고 턴오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카일 앨런을 포함해서 공격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좀 많이 상실한 모습인 거 아니냐. 네.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 크리스찬 맥커프리는 꾸준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맥커프리 중심의 러싱 공격으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크리스찬 맥커프리도 사실은 이게 너무 수비가 집중이 되면 혼자서 풀어가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제 팬서스가 이기는 경기들은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대폭발했던 경기고 팬서스가 지는 경기들은 크리스찬 맥카프리가 고만고만하게 잘했던 경기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맥커프리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줘서 이 혼자 감당할 때도 있지만 강한 상대를 만나면 그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더라. 네. 맥커프리도. 근데 일단 어쨌든 패싱 공격이 이렇게 조금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맥커프리한테 꾸준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본인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이 점점 부담이 많이 간다. 근데 그러면 세인츠를 상대로 해서 이걸 캐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세인츠는 공격이 상당히 이제 그 패싱 공격과 러싱 공격의 밸런스가 상당히 좀 잘 맞는다. 근데 이제 팬더스의 수비를 보면 팬더스가 패스 러시는 잘하는데 러싱 디펜스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뭐 그 얘기는 계속 해왔던 건데 그 세인츠의 이제 복귀한 알빈 카메라 그리고 이제 라테이비아스 머리의 그 조합을 과연 잘 차단해낼 수 있겠느냐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세인츠가 패스와 런 균형을 맞춰가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네. 팬더스 수비가 이걸 다 막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세인츠의 승리를 예측을 하는데 이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레이븐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모멘텀을 막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의 그 모멘텀을 막기가 상당히 힘든데 안 좋은 모멘텀도 사실 좀 뒤집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팬더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극단적으로 7연패했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캠 어깨 나가고 나서.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팬더스의 그 안 좋은 모멘텀도 이걸 어쨌든 뒤집긴 해야 되는데 버거운 상대를 만나서 이걸 뒤집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세인츠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세인츠가 팬서스보다 강하다는 건 사실 이제 학계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수비, 공격, 뭐 어느 뭐 러싱, 패싱 어느 그 부문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세인츠가 각각 부문에서 다 우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인츠는 이제 NFC 플레이오프에서 홈필드 어드밴티지를 좀 노리는 팀이고 팬더스는 지금 조금 모멘텀이 꺾여서 이제
5승 5패 뭐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정도의 이제 팀이 됐기 때문에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이제 초반에는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조금씩 갭이 벌어지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애틀 시옥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에 대한 이제 승부 예측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현재 이번 시즌 이제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러셀 윌슨의 이제 활약에 힘입어서 정말 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도 사실 그 경기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시옥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결론부터 딱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저도 이제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들, 그러니까 리시버 알션 제프리, 러닝백 조던 하워드의 부상이 상당히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빠짐으로 해서 공격이 전반적으로 그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상당히 줄어든다라는 것이 아쉽기 때문에 굉장히 평면적인 공격이 그렇죠. 되죠. 되게 이제 입체적이지 않고 평면적인 공격이 되는데 더 아쉬운 건 뭐냐면 그 라이트 태클 레인 존슨이 지난주에 빠진 이후에 패스러시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더라. 물론 이제 상대방이 페이트리어스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번 주에 상대하는 시옥스도 만만한 팀이 아니다. 패스러시가 강하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레인 존슨이 또 출장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옥스 패스러시도 지금 이제 시즌 후반기로 가면서 패스러시가 계속 살아나고 있다. 그 클라우니가 가세하면서 더 강력한 팀이 됐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니를 비롯해서 제란 리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점점 기량이 올라오고 있고 시즌이 지날수록 이제 그 어쨌든 플레이 그 기량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이제 그거 지난주에 이제 49ers 상대로 보여줬던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죠. 이제 팩을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피지컬하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그 몸으로 진짜 압박하는 그 능력이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지컬한 플레이로 사실 멘탈도 압박을 하는 거죠. 특히나 리시버진. 그렇죠.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주요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부상으로 많이 약화된 이글스를 상대로 특히 이제 레인 존슨이 빠진다라고 그러면 그 패스 러시가 그 칼슨 웬치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기록을 보면 칼슨 웬치가 지난주에 이제 레인 존슨이 빠지면서 더 이제 뭐 어려웠지만 색 5개, 쿼터백 히트 11개를 당했었거든요. 이번 주에 상대할 시옥스도 지난주에 49ers를 상대로 강한 49ers의 오펜스를 상대를 하면서도 색 5개, 쿼터백 히트 10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럼 이런 강한 패스러시를 만나서 이제 승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패스러시에 그 대응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러싱 공격과 빠른 패스, 스크린 패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러싱이 잘 돼야 되는데 러닝백들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러닝백 조던 하워드도 빠졌다. 그리고 마일 샌더스까지도 지난주 부상이 있었으면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 근데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조던 하워드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의치는 않다. 그럼 결국은 또 리시버들도 안 좋기 때문에 타이드엔드 제걸츠를 이용한 공격을 중심으로 풀어갈 텐데 뭐 시옥스도 아는 거죠. 리시버들도 안 좋고 러닝백도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플레이메이커는 제걸츠밖에 없는데 제걸츠한테 수비가 또 모일 거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글스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사실 공격이 잘 안 풀리면서 득점을 상당히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이글스는 이제 수비로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글스 수비를 좀 보면 이글스가 올 시즌 내내 취약했던 것이 세컨더리였거든요. 근데 지난주 사실 이제 페이트리어스 상대로 상당히 좀 잘해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게 제일런 밀스와 로날드 다비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플래처 칵스나 브랜던 그램의 디펜시브 라인의 플레이도 나아지고 있어서 수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옥스를 상대로 해서 시즌 초에 만났다라고 하면 더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이글스 수비도 해볼 만한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시옥스 공격을 좀 보면 시옥스는 이 그 사실은 약한 이글스의 세컨더리를 공략하기에 참 좋은 상황이었는데 상대 세컨더리는 어느 정도 강화됐는데 지금 그 시옥스도 리시버 진영을 보면 타일러 라켓이 빠질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괴물 신인 디케 메카프와 이제 지난주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제 제이컵 홀리스터 타이랜드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또 거기에 이제 조시 고든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얼마나 그 타일러 라켓이 빠진다라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메워주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글스의 런 디펜스도 보면 스탯상으로는 리그 정상권 팀이긴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리그 정상권의 러싱 공격이다. 그럼 거기엔 또 많이 뚫리더라. 그래서 바이킹스나 카우보이스 같이 러싱 공격을 잘하는 팀한테는 뭐 바이킹스한테는 122야드, 카우보이스한테는 189야드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러싱 공격을 만나면 이글스 런 디펜스는 뚫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글스 최근 그 디펜시브 트렌드 그리고 이제 시옥스의 이제 공격 트렌드를 보면 시옥스가 러싱 공격 중심으로 먼저 초반에 나와서 이글스 수비를 좀 공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좀 수비가 좀 약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패싱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공격을 풀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런 패스 뭐 수비 공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옥스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더 좋다. 그리고 이게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글스가 조금 더 경기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타이트한 경기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승부가 이제 뭐 막판에 갈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 시즌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최고의 게임 체인저 누구냐? 러셀 윌슨이다. 그래서 승부가 비슷하게 가더라도 이런 상황을 풀어가기에 최고의 선수는 시애틀에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와 마찬가지로 시옥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4쿼터에 가면 러셀 윌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연장전 가든. 그래서 막판에 승부가 결정이 되는 승부처에 가면 시옥스한테 좀 이렇게 무게가 실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예상을 좀 해보셨나요? 네, 일단 뭐 두 팀 뭐 승부 예측 전에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이언스는 올 시즌에 어느 팀을 만나든지 간에 강한 팀을 만나던 약한 팀을 만나던 승부를 마지막까지는 끌고 가는 맞아요. 이런 정도의 전력은 보유한 팀이다. 네. 그러니까 강한 팀 만났다고 해서 깨지지도 않고 못한 팀을 만났다고 해서 상대를 박살내지도 않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재밌게 가져가는. 그렇지만 어쨌든 약간 대인배 스타일이네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또 약하고. 근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승리의 기회는 가지고 가는 팀이다. 이런 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지난주에 이제 매튜 스태포드가 빠진 상황에서도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하면서 많은 득점을 올렸거든요. 네. 27점이나 올리면서 사실 한 포지션 차이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그래서 이제 제프 드릭스켈 선수는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가 이제 사실 뭐 매튜 스태포드급의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매튜 스태포드만큼의 패서는 아니지만 나름 듀얼 스랙 쿼터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 대학을 나왔거든요. 네. 이제 플로리다 대학에 입학할 때 이제 스카우터들이 이 고등학교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면서 드릭스켈에 대해서 나름 그때 평가했던 거는 그 당시 고교 쿼터백들 중에서 최고의 듀얼 스랙 쿼터백이다라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근데 이제 그 포텐이 지난주 경기에서 어느 정도는 보였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처음으로 사실 이제 스태포드가 빠지면서 급하게 들어왔잖아요. 급하게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연습 없이 들어왔고 네. 지난주에는 이제 한 주 공격수들과 이제 선발을 맞춰보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결과 이제 선발 출전해서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209야드 패싱에 터치다운 2개에 네. 턴오버 없이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 스레트 같이 51야드 러싱에 러싱 터치다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다. 네. 그런데 이번 주까지 이제 연습을 같이 그 다른 공격수들과 손발을 맞추고 나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하게 되고요. 네. 또 그다음에 하나의 이제 또 호재는 이 라이온스가 이제 러싱 공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주전 러닝백 이제 캐리언 존슨이 IR에 가면서 이제 뭐 완전히 러닝 게임이 이제 뭐 무너졌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그 프리 에이전트로 사인했던 갓 영입한 선수 이제 보스카보로라는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사인이 되면서 첫 출전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상당히 피지컬이 좋고 덩치가 큰 선수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선수는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작년에 드래프트했다가 7라운드에서 드래프트했다가 안 되겠다고 방출을 했었는데 이 선수가 그래서 이제 다른 팀을 이제 계속 이제 옮겨가다가 결국은 팀 소속이 없다가 지금 라이온스가 갑자기 사인을 한 거거든요. 네. 프리 에이전트로. 근데 이 선수가 그런데 또 마침 카우보이스를 상대로 이제 지난주에 출전을 했는데 네. 피지컬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 이 시즌 중반 이후에 들어왔잖아요. 네. 상당히 프레시하죠. 체력이 남아돌죠. 체력이 남아돌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이제 어느 정도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체력이 소진이 된 수비들 만나면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 근데 이 선수가 그래서 누구를 연상시키냐면 이 선수가 출신 대학도 그렇고
그 타이탄스 러닝백 데릭 헨리를 연상시킨다. 어.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알라바마 후배기도 하고 헨리의 데릭 헨리의 알라바마 후배이기도 하고 상당히 피지컬하고 덩치가 큰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태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데릭 헨리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레시하다. 그래서 이런 선수까지 가담이 돼서 좀 좋은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라이온스는 어쨌든 그 스태포드가 빠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러면 상대하는 레드스킨스는 어떠냐? 일단 레드스킨스는 지난주 일단 수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츠를 상대했었는데 제츠가 리그 최하위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이런 팀을 상대로 34점을 내주고 샘 다놀드가 터치다운 패스를 무려 4개나 했다. 정상급의 공격처럼 보이게 만들어줬다. 그러면은 제트스보다 공격력이 훨씬 좋은 라이온스 상대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럼 레드스킨스가 그거에 맞춰서 계속 이제 득점 경쟁을 펼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라이온스 수비도 안 좋기 때문에 뭐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레드스킨스의 공격을 보면 드웨인 해스킨스의 지금까지 패서 레이팅이 어느 정도냐면 59거든요. 처참하죠. 근데 이제 해스킨스가 주전으로 뛴 경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야구로 치면 그 정규 타석을 채우지 않은 거기 때문에 랭킹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규정 타석을 채운 거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들의 그 쿼터백 레이팅 순위를 봤을 때 최하위의 쿼터백이 지금 패서 레이팅이 76.8이거든요. 그런데 해스킨스가 많이 뛰진 않았지만 패서 레이팅이 59다. 그 정도는 안 좋다라는 거고, 레드스킨스 와이드 리시버, 타이드엔드 이런 그 리시버 진영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패싱 공격이 지금 리그 전체 꼴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최근 3경기 보면 이제 득점으로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 제츠 상대로 해서 종료 1분여 전까지는 11점으로 묶였었고요. 그 전 두 경기에서는 각각 9점밖에 못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정말 취약하다. 그래서 라이온스와 득점 경쟁을 펼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라이온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라이온스 승리를 예상했는데, 왜냐면 일단 워싱턴이 리그 공인 최약체 중 하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라이온스가 일단 지난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번에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레드스킨스는 지금 이제 뭐 플레이오프나 이런 거를 노리는 팀이 아니라 드래프트 전체 1순위 픽을 지금 그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라이온스하고는 좀 전력 차이가 난다.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죠. 이제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뉴욕 제츠가 만나게 되는데요. 한창 상승세인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지금 손쉬운 상대 뉴욕 제츠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이 경기 일단 레이더스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레이더스가 사실 전반적으로 올 시즌 그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시즌이 진행이 될수록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고 네.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보이면서 사실 데르카도 지금 이제 MVP 후보로 거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선 넘는데요. 언론에서는 이제 뭐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올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자기 선수들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내년 되면 자기 지역 아닐 텐데.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뭐 MVP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데리카가 기록상으로 보면 뭐 예년보다 잘하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기록을 좀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어느 정도까지 잘하고 있냐를 보기 위해서 올 시즌 데리카 성적 그거를 1년치로 환산을 해보고 그 데리카의 지금 올 시즌 이전까지의 커리어 평균을 한번 산출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몇 개의 이제 스탯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그 패스 성공률을 보면 현재 차이가 납니다. 2019년 현재 지금 패스 성공률이 72.3%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리그 2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고 정상권 이게 맞는데 그 이전까지 커리어 평균을 보면 63.8%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현저히 개선이 되고 있어요. 거의 한 그러니까 10%가 올랐어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패싱 야드를 올해 이제 예상치를 뽑아보면 4,000야드 가까운 3,990야드. 그러니까 풀 시즌을 뛰었을 때. 네, 지금 거를 이제 연 전체로 환산을 해보면 3,990야드라 커리어 평균인 3,748야드보다 근소하게 앞선다. 그래서 뭐 커리어 평균 대비 높다. 그다음에 터치다운도 보면 이거는 좀 이제 평균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올 시즌 이제 24개 터치다운 페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커리어 에버리지가 딱 24개이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안 좋은 지표들 네. 인터셉트와 색도 보면 커리어 에버리지가 약 11개인데
인터셉션이 올 시즌 지금 8개 페이스다. 그래서 조금 개선된 게 맞고 색도 보면 그 커리어 평균이 연 28개를 조금 넘게 당하는데 올 시즌 24개 페이스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좋아진 거는 이제 어쨌든 쿼터백을 평가하는 그런 어떤 지표 중에 이제 패서 레이팅이 있잖아요. 커리어 에버리지가 90.4인데 네. 올 시즌에는 105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그 6이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다른 것들은 스탯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패스 성공률이 현저히 좋아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서 레이팅이 지금 어쨌든 탑5 근처까지 올라가서 좀 정상권 쿼터백으로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인다.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10%의 컴플리션 확률이 올라갔는데 패스 성공률이 올라갔음에도 야드가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건 그만큼 패스의 거리가 짧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VP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림도 없죠. 카가 네. 분명히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특히 이제 패스 성공률이나 쿼터백 레이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더 진일보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카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주변 선수들이 좋아진 것도 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출발점은 오펜시브 라인이죠. 근데 네. 오펜시브 라인 플레이가 확실히 예년보다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사실 잘하는 선수인데 오펜시브 가드 켈레치 오세멜리가 젯스로 이적을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온 선수가 누구냐면 이제 리치 인커니토. 근데 리치 인커니토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해주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선수가 그 레이더스에게 가져다 준 거는 상당히 터프한 그런 면을 가져다 줘서 이 오펜시브 라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질 중에 하나가 상당히 터프하고 상대 그 디펜시브 라인과의 그 어떤 그 배틀에서 그 밀리지 않는 네. 그런 터프한 정신도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좀 어쨌든 좋은 멘탈리티를 가져다 줬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어쨌든 레프트 태클 콜튼 밀러가 신인이었는데 올해 이제 2년 차가 되면서 상당히 좀 안정화됐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영입했던 라이트 태클 트렌트 브라운 선수가 이제 콜튼 밀러와 양쪽에서 엣지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좀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 플레이가 어쨌든 좋아졌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리시버들도 주변에 있는 리시버들도 작년보다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번 시즌에 영입된 타이렐 윌리엄스 이 선수가 상당히 이제 어쨌든 좋은 선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던 타이드엔드 데런 월러가 올 시즌에 사실 이제 프로볼급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가 던질 옵션들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쿼터백을 도와주는 러싱 공격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 역시나 조시 제이콥스.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전 러닝백이 누구였냐면 이제 덕 마틴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뭐 출전 경기 수가 뭐 많지는 않았지만 10경기 조금 안 되게 나왔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723야드 러싱을 했는데 조시 제이콥스는 이미 900야드를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 주변의 선수들도 같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카의 성적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감안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VP라는 거는 뭐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공격이 좋아진 것 같다. 거기다 이제 존 그루든 감독이 그렇죠. 또 이제 QB 조련에 일가견이 그렇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터백 구루라는 이제 평가를 받는데 확실히 그것도 이제 2년차, 3년차 갈수록 좀 더 이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거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레이더스 공격을 해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 레이더스 공격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런 패스 균형이 상당히 잘 맞는다. 네. 이게 상당히 강점이기 때문에 그 상대 수비수들이 하나만 차단해서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공격이 됐다.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트스는 어떠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균형이 잘 잡힌 그 레이더스 공격을 잘 막을 수 있느냐. 일단 패스 디펜스는 좋지 않습니다. 리그 하위권인데 기록상으로 보면 그 러싱 디펜스가 런 디펜스가 1위거든요. 경기당 79야드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런 디펜스와 패스 디펜스가 합쳐서 이제 토탈 디펜스가 뭐 13위로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런 디펜스가 스탯상으로 1위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그거는 나는 뭐 못 믿겠다. 의미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탯이라는 게 뻥튀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누구를 상대하냐에 따라서 네, 뭐 상대 팀이나 혹은 이제 뭐 가비지 타임에 나온 뭐 스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맹신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그냥 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되는 거지 이걸 보면서 이게 지금 1위기 때문에 얘네가 이걸 막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맞아요.
표면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야구처럼 162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16경기밖에 하지 않기 샘플 때문에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이게 시즌을 절반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8경기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너무나 샘플 사이즈가 작아요. 샘플 사이즈가 작고 모든 팀을 다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대진운이 좋으면 기록이 좋게 나올 수 있다. 뭐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그래서 일단 이 기록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라는 걸 저도 이제 그래서 조금 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일단 기록상으로는 79야드 경기당 79야드 허용으로 런 디펜스가 1위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짜 믿을 수 있는 1위인 거냐라는 걸 보면 일단은 상대했던 러닝백들이 괜찮은 러닝백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닉첩, 이지키얼 엘리엇, 레너드 포넷, 그다음에 세이콘 바클리,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에이드리안 피터슨까지. 에이드리안 피터슨이 이제 조금 이제 전성기를 넘긴 했지만 지금 리그 정상급의 러닝백들을 꽤 상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을 나름 잘 방어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런 스탯으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 선수들의 그런 어떤 경기 장면들을 보면 일단 디펜시브 엔드 네이선 셰퍼드, 헨리 앤더슨, 퀸앤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 제임스 버지스와 CJ 모슬리 이런 선수들이 실제로 런 디펜스를 상당히 잘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잘한다는 게 보이냐면 러싱 공격을 할 때 그걸 금방 읽어채고 백필드에 들어가서 태클 폴 롯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스트롱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까지 런 디펜스에 가담을 하면서 이 정상급의 런 디펜스를 실제로 이끌고 있는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좀 젊거든요. 이 젊은 선수들이 이 런 디펜스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서 앞으로 이 그 제츠 이제 미래를 볼 때 기본적으로 좋은 런 디펜스라는 빌딩 블락을 확보한 것 같다. 그래서 이 그 스탯상으로 보이는 런 디펜스는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것 같다. 네. 그런데 다만 이 제츠의 수비에서 아직도 약점은 패스러시는 잘 못한다. 그리고 세컨데리가 좀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뭐 런 디펜스는 그대로 잘 키워 나가고 향후 드래프트에서 이 수비의 패스 러셔와 엣지 러셔와 코너백들을 좀 보강하면 진짜 제츠 디펜스도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 이제 레이더스가 공격을 할 때 이 제츠 디펜스를 상대로 할 때는 취약한 패스 러시를 상대로 해서 데레카가 어느 정도 편하게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제 세컨더리도 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리시버들, 좋은 타이랜드를 먼저 출발로 해서 패스 공격으로 수비를 좀 떨어뜨려 놓고 또 특히 스트롱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도 런 디펜스로 들어오지 않게 패스 디펜스로 전담하게끔 좀 떨쳐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조시 제이콥스를 비롯한 러싱 공격을 풀어나가면 이것도 좀 활로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츠 공격할 때 좀 보면 제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제츠 공격이 리그 최하위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뭐 런도 안 되고 패스도 잘 안 되고 하는데 최근 2연승을 하면서는 자이언츠 레드스킨스를 상대로 하면서는 좀 뭐 나름대로 공격을 잘 했죠. 네. 그런데 이 제츠 공격의 맹점이 뭐냐면 언제 제츠 공격이 안 되느냐, 상대방 패스 러시가 강할 때 유령을 본다. 그런데 그 지금 레이더스의 최근 수비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레이더스 1부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맥스 크로스비라는 선수를 비롯해서 클릴랜 페럴 이런 신인 선수들이 이제는 기량이 정상급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패스러시를 포함해서 수비도 이제 잘 되고 있다. 더구나 크로스비 선수는 2주에 디펜시브 선수에 그렇죠.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색을 4개나 기록하면서 상당히 이제 패스러시도 정상급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스가 지금 이제 공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뭐 유령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놀드를 또 괴롭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다놀드가 또 이제 그 레드스킨스나 자이언츠를 상대했던 것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런 면들로 봤을 때 저는 레이더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레이더스의 승리를 예상을 해봤는데요. 최근 점점 더 이제 팀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레이더스고 그렇죠. 이게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이더스를 막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경기는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와 이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인데요. 일단 지난번 맞대결이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시즌 초 3주 차에 이미 대결을 한번 펼쳤었죠. 그때는 제규어스가 20대 7로 비교적 쉽게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규어스가 그 당시 쿼터백이었던 마커스 마리오타를 무려 9번이나 색을 하면서 네. 섹슨빌이라는 그런 명성을 떨쳤던 그런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규어스 쿼터백은 가드너 민슈.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상당히 싶다. 민슈 매니아를 이끌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장을 보면 많은 팬분들이 이 민슈의 코수염을 이제
따라서 달고 헤어밴드. 나온, 그 네. 헤어밴드와 이제 코스염을 달고 나온 그런 경기였었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이 경기를 앞두고 최근 두 팀의 분위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제규어스는 최근 두 경기를 상당히 크게 패했었죠. 대패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닉 폴스가 투입이 됐는데 부상에서 돌아와서 투입을 했는데 뭐 닉 폴스가 못하지는 않았어요. 닉 폴스도 사실 복귀 전임에도 불구하고 300야드 가까이 패스를 하고 DJ 샤크와 함께 이제 좋은 공격을 잘 이끌었는데 문제는 그 러싱 디펜스가 너무 안 좋더라. 그러면서 이제 2연패 대패를 당하면서 두 경기 다 상대방에게 200야드 이상을 러싱을 허용했고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콜츠를 상대로 두 명의 100야드 러셔를 허용을 하면서 264야드나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제규어스는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러싱 디펜스가 안 좋다. 그런데 상대하는 타이탄스는 일단 바이위크로 쉬고 나오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데 그 휴식 전에 분위기가 어땠냐? 데릭 헨리라는 러닝백이 그 휴식 전에 캔사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해서 68야드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찢어놨죠. 그죠. 무려 188야드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규어스 수비를 보면서 지금 벼르고 있을 거다. 근데 사실 이제 러싱만이 아니라 타이탄스의 최근 이제 그 공격을 보면 타이탄스 공격이 마커스 마리오타에서 라이언 테니힐로 바뀐 후에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요. 뭐 굉장히 실링이 높지는 않지만 솔리드한 그런 그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게 좀 달라지고 있냐면 일단 라이언 테너힐이 그 마커스 메리어터와 다른 게 뭐냐면 레드존에 들어가서 경기력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일단 그 마커스 마리오타가 뛸 때는 타이턴스가 레드존 가서 상당히 이제 그 터치다운을 못하고 필드골로 막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테너힐이 기용된 4경기에서 타이탄스가 레드존에 10번을 가서 10번 다 터치다운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드존에 갔을 때 패스 성공률이 마리오타가 46%였는데 테너힐은 71%예요. 그러니까 이 레드존에서의 결정적인 그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의 차이가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테너힐이 상대적으로 마리오타보다 이 소위 그 릴리스 포인트가 빠르더라. 그러니까 빨리 공을 그 릴리스하면서 수비수들이 색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오타가 뛸 때 9번을 색을 했던 이런 기회는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타이탄스 모멘텀이 좀 더 좋지 않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아마 이제 포수의 팝타임과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그쵸. 센터한테 공을 받아서 이 공을 릴리즈할 때까지의 그쵸. 그 시간 그쵸. 보통 한 3초 이내 빠르면 2.5초 안에 이제 공을 던지면 되게 좋은 쿼터백이라고들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퀵 릴리스 이게 네. 사실은 이제 패스 러셔가 얼마나 그 쿼터백에게 다가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테너힐이 좀 더 빠른 것 같다. 그리고 테너힐이 레드존에서의 결정력이 더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경기를 치르면서 결국 이제 승패를 좀 나타나서 테너힐이 지금 뛰기 시작한 이후로 타이탄스가 지금 3승 1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모멘텀이 봤을 때 데릭 헨리도 지금 벼르고 있을 거고 테너힐을 통한 패싱 공격도 나아지고 있어서 지금 러싱 공격이 뚫리고 2연패하고 있는 제규어스보다는 타이탄스가 조금 더 승산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타이탄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민슈가 없고. 이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잭슨빌 제규어스는 지금 DJ 샤크 선수만 막으면 포넷은 사실 이 왔다 갔다 하는 선수잖아요. 기복이 있죠. 네, 뭐 터진 날은 터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상대를 할 지금 데릭 헨리라는 선수가 분명 타이탄스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이제 패싱 공격을 놓고 봤을 땐 오히려 이제 타이탄스 쪽이 훨씬 더 무기가 쏠리고 뭐 수비는 뭐 저는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타이탄스가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